에미레이트 항공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외항사 2차 면접으로 디스커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이라는 것은 8명에서 10명 정도의 지원자가 동그랗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성형수술에 대해서 토론을 해라 라는 주제가 주어졌다면 이 8명과 10명의 지원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어집니다.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주어지는데요. 디스커션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하는 지원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는 지원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디스커션을 바라보기만 했던 지원자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지원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자들이 붙는지 저희 이번 시간에서는 디스커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TV의 제니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항사 2차 면접 중에서 2차 면접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디스커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태도라든지 다른 사람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팀워크가 제대로 되는 지원자인지를 면접관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프렌들리하고 나이스하고 또 굿 리스너의 태도를 가지고 디스커션에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때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자기의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어야 되고 디스커션 안에서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오버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타임을 체크하면서 팀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또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디스커션을 하기 전에 면접관이 지시를 내리거나 규칙을 줍니다. 뭐 시간이라든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디스커션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커션은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디스커션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이 필요한 디스커션도 있습니다. 한 팀씩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장소에 한 팀만 들어와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여러 팀이 들어오면서 디스커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커션에서 면접관이 평가하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협동심이라든지 조화성이라든지 경청하는 태도라든지 가끔은 의견에 대해서 좀 창의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영어로 호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띄울 수 있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 의견을 계속 경청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영어로 동의하는 듯한 경청하고 서포트하는 능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디랭귀지나 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밝은 표정과 적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팀워크를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디스커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디스커션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디스커션을 할 때 타임 체커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타임 체커는 보통 본인이 자원해서 내가 타임 체커를 하면 안 되겠냐라고 본인 스스로 자원해서 타임 체커의 직책이 주어지게 되는데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타임 체커도 있지만 가끔은 라이터의 역할도 있습니다. 결론 도출을 하는 거 디스커션이라면 라이터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동의를 할 때 lovely, wonderful, exactly, I agree with you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잘 띄울 수 있는 차별화적인 본인만의 리액션의 내용들을 많이 해주시면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또 나를 잘 돋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션을 할 때 말로만 리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바디랭귀지를 잘 사용하시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커션이 끝난 후에 그냥 디스커션을 바로 종결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디스커션을 해서 너무나 즐거웠고 너희들 너무나 잘했고 난 너희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돋보이는
합격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을 체크해준 우리 타임 체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감사함까지 잊지 않는 표현 여러분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스커션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디스커션 할 때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가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식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지 않고 고유 대명사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면접관이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스파이시 인스턴트 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를 잘 이해하고 나서 디스커션을 시작하셔야지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디스커션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내가 이 팀에 잘 흡수하고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너무나 소극적이지도 않은, 너무나 적극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잘 융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다 보면은 의견이 맞물려서 의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양보를 해볼 수도 있겠죠. After you 라든지 go ahead 라고 먼저 다른 사람한테 초이스를 주면서 양보하는 것도 디스커션의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디스커션 하는 도중에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면접관을 쳐다봤다든지 면접관을 계속 의식하면서 면접관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 팀에 흡수해서 완벽하게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면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긍정적인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커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디스커션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에미레이츠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디스커션의 주제는 어떤 게 있고 실제로 디스커션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